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해동 삼평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민선 8기 신상진 시 집행부의 지난 1년여 동안 행정에 대해 짚어보고 주요 현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 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교 사고 및 분당구 교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네,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그 시정 질문도 했었고 긴급 현안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원인은 이제 주로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 사고라는 거는 다시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고 우리 시민들도 또 이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알려드리고자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정자교 사고 원인에 대해서. 예. 일단 지금 사고 원인은 현재 그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11일 날 발표한 이제 붕괴 사고 주요 원인이 일단은 보고서상에는 유지 관리 어떤 측면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어떤 그 관계 전문가들하고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그 의견들을 이제 많이 들어봤고요. 했더니 꼭 유지 관리 어떤 잘못은 아니고 시공 그다음에 설계 어떤 잘못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최종적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어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어떤 법원의 판정에 나올 시 최종적인 어떤 이제 붕괴 사고 원인은 밝혀질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일단 국토안전관리원 그 조사위원회 결과는 일단 다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 측면에서 있다고 됐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건가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아시겠지만 미흡하다, 검토하다, 미소하다 그리고 콘크리트 열하다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 보수가 왜다 이런 등등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유지 관리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런 사고가 크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일부 그 설계나 이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설계상 문제는 없으나 현행 건설 그때 당시는 건설부고요. 그 현행 법상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관리 주체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예, 저희 성남시입니다. 시장의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시에. 예, 이제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대재해시민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법으로 지금 1호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입건됐고 그리고 국가수 결과도 아시죠? 국가수 결과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국가수 감정 결과 그거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언론 보도에도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국가수라든가 국토안전관리원 이것으로 해서 구조적인 책임보다 관리적인 측면이 크다라고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 부시장한테도 질문했는데 이거를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예요. 여기서 조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경찰청에서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는 이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법 1호로 지자체장을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중요한 책임 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이 보면 뭐 구청 관리 책임이다. 전임 시장 때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는 시장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다. 늘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이런 것에만 뭐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들을 더 키우고 시민들한테 더 불안감만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시설물의 그 안전 및 유지 관리관 특별법 예, 국장님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예, 시장을 대신해서 좀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 중요한 사안이라서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뭐 재난 특별 지역으로 또 선포했다가 좀 퇴짜 맞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우리 국장님 그때 안 계셨잖아요. 예, 저 뭐 예.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마추어 행정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금호건설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손해배상 청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승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법원의 판단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제 좀 민사니까 막 그 또 이것도 그 책임 전가, 책임 회피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구조적인 측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도로 표준 시방서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캔틸레버 인장 철근의 길이 또한 도로 표준 시방서에 맞게끔 대로 산정을 해갖고 제대로 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예, 전문은 한번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사소송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32, 3년이 지난 이걸 갖다가 청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금호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소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검찰에서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향후에 이제 그 법원에서는 이제 아니, 양치 법원에는 때문에 민사니까 당연히 민사 청구를 하면 나오겠죠. 근데 형사건에 대한 신상진 시장은 형사건으로 지금 이제 입건된 피의자예요. 근데 금호건설은 형사건으로 저 피의자로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예. 예, 참고인으로 안 불렀어요. 그럼 여기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민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사 청구 소송 비용은 그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재는 지금 이제 감정 수수료 이제 지금 이제 그 대한토목학회가 이제 감정인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요. 일단 감정 수수료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지급됐고요. 향후에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고 그 한국토목회인가 예, 그쪽에다가도 토목학회. 의뢰를 이제 했을 바에는 또 저 비용이 그 부과가 되고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패소를 했어요. 이게 몇 년 걸리겠죠? 뭐 한 3, 4년 걸릴 수도 있고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기간 역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된 민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한 3, 4년,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신상지 시장 뭐 재임 끝나고 임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책임질 건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가고 또 시민들한테 지금 15개, 16개가 지금 보행로 도로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예. 분당구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대해 호소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도 확보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사를 이렇게 끌고 시간 끌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책임 회피성 밖에 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 의사를 피력 들었고요. 저 LH에는 왜 소송을 안 했어요? 이거 한다고 그 발표를 했던데.
저희가 LH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관련 법규상 LH는 이제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법규 해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LH는 이제 소송 상대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저기 법률 자문이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아, 예, LH 예. 상대로 할 수 있지 왜 없어요? 그게 이제 법률이 그렇게 아, 지금 공기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예. LH도 그 당시 하여튼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거 관련 거 있으면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남시 그러니까 분당 탄천 교량 예산 절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량 절감 예산 안이 있었죠. 그 얼마 약 1,600억인데 얼마를 절감해갖고 얼마에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지 일단 그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당초에 그 관련된 탄천 교량 그 19개소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제 정비를 하게 된다라면은 대략 한 1,6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됐었는데 워낙 이제 큰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그 모색을 이제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미 다 아시다시피 보도부를 철거를 이제 양쪽을 다 했는데 기존 차로 폭이 조금 이제 그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한쪽은 차로 폭을 이용한 그 보도부 확보를 하고 또 한쪽은 이제 새로운 보도부를 신설하고 또 아니면은 그것이 여의치 않은 교량인 경우에 양쪽에 전부 다 이렇게 보도부를 철거하는 대신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부를 신설하고 등등 해서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700여 원이 이제 감소된 이제 그 어떤 예산이 나왔고요. 지금 그 상태 처음에 이제 그 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단 그 예산 절감 어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일단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타당성이 있는 그 어떤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추산을 했고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산 절감을 얼마만큼 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가정하에서 세 가지 유형에서 이제 그 추계를 해서 나왔던 거고요. 현재 지금 이제 10월부터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8월서부터 교량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10월서부터는 지금 이제 16개 교량에 대해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노출되었던 예를 들어서 그 편측 보도부 신설이 이거 갖고는 지금 이제 어떤 분당구의 어떤 지속 발전한 어떤 그 상태를 감안해서는 양쪽 보도부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로폭이 무조건 그 줄여서만 의 행사가 아니고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미안하지만 네. 이러한 사업비를 하려 그러면은 기본 설계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 7월 달에 예산 절감을 떡하니 하겠다. 뭐 50% 이상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어요. 예, 그 언론 보도 한번 띄워 줘 보시죠. 예, 840억을 이제 절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자화자찬하면서 7월 11일 날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이냐? 이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그 기본 설계 계획은 안 들어갔고 실시 설계 계획이 바로 들어갔습니까? 예,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필요가 없는 그 단계고요. 그 당시는 자, 어쨌든 그러면 실시 설계가 나오고 나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업비 반영은 어차피 그 당시에는 최초 이제 그 어떤 그 추계로서 그 세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계략적인 추계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걸 갖다가 명확한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해야지 지금 뭐 차선 폭을 줄이고 공사를 쉽게 말하면 다리 공사를 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반발이 지금 뭐 엄청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제 최종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종전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시 설계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부 이제 차로 폭을 조정을 해서 그 보도 신설을 안 하고 차로 폭에다가 이제 보도부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또 보도부를 그 신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편측 보도부 신설 부분을 양측 보도부 신설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9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계를 이제 방식은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차로폭을 줄이되 보행로를 한쪽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는 차도폭을 쓰고 뭐 아니면 양쪽 다 쓰되 부분적으로 뭐 차도폭을 쓰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이게 시민들의 이제 뭐 문매를 좀 맞은 거 아니겠어요? 차들도 3m로 줄여버리니까 차도 통행하기가 어렵고 사고 위험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졸속한 이러한 행정을 했다. 그리고 이게 뭐 840억 이렇게 홍보했다고 하는 게 됩니까? 뭐 어떻게 뭐 사고 나면 그 대책은 느리는데 홍보는 빨라요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큰 금액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던 끝에 그 어떤 추계로서 그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께 그 상임위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처럼 이제 비슷하게 좀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 내부적인 그러한 검토를 좀 더 충분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장이 됐건 이런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한데,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 나와가지고 답변할 때는 막 그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840억 절감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막 그 답변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순회교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시장이 요거 예산 절감하겠다라고 하고 나서요. 한 달인가 있다가 순회교 그 도로부까지 2등급 나가지고 전면 통제됐어요. 그 사진 한번 주시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순회교가 전면 통제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도부만 됐다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 예산을 계략 사업비를 적을 때 다음 11번 사진 보여주면, 자, 그때 당시에 보면 순회교를 그 1200, 그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억 정도의 요걸로 이제 하겠다 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홍보를 하는 거죠. 840억을 절감했다라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순회교가 지금 전면 통제가 됐어요. 예. 예. 그럼 이제 순회교, 자, 전면 재가설을 하려 그러면은 비용 추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상? 지금 현재 순회교에 대한 그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이제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된 이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계로는 약 300억에서 3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전면 예, 예. 다 철거하고 전면제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요. 네, 제가 보고 받기로도 한 350억 약 뭐 내외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절감 방안에 대해서 서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달 전만 해도 7월 11일 날 저 840억을 절감하겠다고 하고 순회교가 20억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보면은 그 뒤에 한 달 뒤에 순회교가 전면 통제가 되고 지금은 20억 들어간다는 순회교가 지금 뭐 35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밀안전 진단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정밀안전 진단 그러니까 정밀 안전 중에서 진단도 안 남았는데 왜 홍보부터 하냐고요. 지금 사람 그 시민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당하고 이 중대한 그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그 교량 사고에 관해서 무슨 절감 홍보를 이렇게 막 하냐 이거예요. 자화자찬 해가면서 일석삼조다라고 해가면서 저는 그게 좀 섣불렀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측 불가적인 그 측면이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그 여기 나오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정에 관해서, 집행에 관해서, 또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 관해서 하는 거고,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제가 예결위 총괄 질의할 때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 일단 영상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지시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내지는 용역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차선 폭을 줄여 가지고 차선 3.5m, 6m 나오는 폭을 3m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도부는 그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한쪽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 교통 전체의 교통량을 2주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그거의 판단에 근거해서 했었고요. 자, 그럼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게요. 예, 예. 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하다. 이거를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확실합니다. 그 시장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죠. 네네. 예결위 총괄 질문에 우리 부시장께서 이제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아직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안 들어갔으니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도 돼요. 자신 있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만 해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내년에 얼마 예산을 반영했죠? 내년에 570억 정도 지금 예, 예,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지금 제가 정확히 잊지를 못하고 투입된 비용이 한 200억 들어갔어요. 그럼 벌써 700억이 넘는 거고요. 그럼 벌써 이제 여기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거 다 이거 순회가 빼고 한 거예요. 순회가 350억 해버리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또 추가로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런 행정들을 하실 때는 이거 동네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3,5천억 그거 한 데다가 93만 시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들 갖다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발언이라도 제대로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고 의회 와서 의결 기구에 와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심사를 받는 태도가 제대로 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의결 기관에 와서 예산을 심사받고 의결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일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의결 기관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은 안됨을 좀 양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내년에 현수막 한번 보여주시죠. 내년에 뭐 준공하겠다고 해놨는데. 일단 뭐 현수막은 잘 붙였어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근데 이제 올해 12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8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12월부터는 이제 철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량 전체에 대해서 가설한 게 아니고 이제 보도부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일정상으로는 8월이면은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이제 약간 일부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량의 보도부에 지작물들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통신관로, 그다음에 전력은 아니고 하여튼 몇 가지 지작물들인데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는 조금 예. 짧게 드리고요. 이거 꼭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않을게요. 실수도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산도 국비, 도비든
그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요. 저도 제가 할 일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안전한 다리를 해야지 무조건 예산 절감, 그리고 뭐 그 지금처럼 졸속으로 어떤 설계를 해갖고 빨리 개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한 교량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분당 구민 여러분, 명품 탄천은 요즘 옛말이 되었습니다. 탄천 교량을 걸을 때마다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분당의 교통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탄천을 다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나요?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성남시 의료원 민간 위탁 하겠다고 최근에 언제 발표했습니다. 네,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성남의료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의료 손실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680억 원의 의료 손실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의료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성남의료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안 식구들도 자기 친인척들에게 그 자기 병원에서 치료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인간 위탁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적자의 원인이 그 의사나 직원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료원에 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 그 전체에 가지고 있는 의료원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일까 의사가? 정확한 제가 숫자는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잠깐 자료로 잠깐 있으면 지금 그거는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정원은 지금 의사 정원은 99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현재 54명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혼율은 지금 현재 45%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치료가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은 데는 자, 2021년도 그리고 네네. 2022년도 신상진 시장 취임할 때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75명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7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장을 아직 모집 않고 있는데 그 원장 모집 않고 있는 그 이유하고 지금 공백 상태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유를 알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그 원장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의료원의 정상화하고는 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없어도 시장 잘 돌아가겠네요, 시장.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내 생각을 예. 주입시키지 말고 그냥 답변만 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의원님 말씀대로 원장이 지금 현재 없는 아니 병원이 상태고요. 어떻게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대신에 의원님 그 원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 그 공무원 하다 가신 분이죠. 제가 전직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시에서 다루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장이 올 때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이런 그 원인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의료 질 높이고 뭐 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게 뭐 여론조사하고 막 그럽니까? 어, 최근에 뭐 했었죠, 이거 여론조사 했었죠. 네, 여론조사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3월 달에 시민 의식 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첫 번째 3월 달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위탁 운영 찬성하시는 분이 62% 정도 있었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38%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어쨌든요. 과정에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신상지 시장이 공약이고 그리고 오자마자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위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뭐 다른 이것도 또 책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뭐 책임 전가가 아니고요. 실제 제가 나와 있는 질의 안 결과입니다. 했으니까 좀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16번 일단 영상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년이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선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넘어집니다. 세 차례 충돌 후 구급차를 탔지만 받겠다는 응급실이 없어 2시간 넘게 헤매다 숨졌습니다. 전문의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해 발생한 어이없는 이른바 뺑뺑이 사고는 매일 반복됩니다. 경실련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응급의료 컨트롤 시스템을 부활시키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의뢰원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 상황을 일단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원의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코로나 병실 운영으로 지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료 손실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서부터는 지원이 적게 되면서 680억 원이라고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고요. 3년간 누적 적자는 상당한 걸로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 위탁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나왔던 겁니다. 신상지 시장 와가지고 의료원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혹시 아세요? 시장님이요? 시장님은 저는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부시장님은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예. 뭐 하러 가셨어요? 뭐 물론 장례식에도 가봤고요. 다른 일 때문에도 그러니까 가보고 신상지 있습니다. 시장님 내가 알기로는 장례식장 갔답니다. 장례식장하고 어디 환자 보러 갔지 업무 청취를 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의사 출신 시장이 경영 악화, 경영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료원은 가야죠. 가가지고 왜 진단을 해봐야죠. 수합 분석을 하든지 경영 분석을 하든지 경영 진단을 해봐야죠. 진단을 해가지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그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경영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경영 악화가 됐다, 부실이 됐다, 뭐에 됐다 그럽니다. 근데 진짜 부실이 됐을까요? 일단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진 21번 뭐 띄워주시면 같이 띄워주세요. 22번하고. 자 보면은요. 코로나 속에서도 21년도에는 272억 원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2년도에는 12억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원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거점 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거기에 의료진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고요. 헌신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얻지 못하고 시장이 이제 바뀌어 버리니까 위탁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줄줄이 그만둡니다.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원장 모집도 안 하고 있고 원장도 없고 있고요. 이 의료원이라는 게 의료 서비스 아닙니까? 공공 서비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민간 이탁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질 않아요. 있는 의사들도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또 나가는데 그냥 그 잘 가라고 하고 잡지도 않는데요. 또 방치하고 방기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신상진 시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민간 이탁을 하겠다 그럽니까? 민간 이탁 해가지고 그 어려운 적자를 맞이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민간 이탁 보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요 적자 나면 다 보전해 줘야 돼. 500억, 1000억 보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 우선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언론 보도나 보도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백현 마이스는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4만 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박형호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신상진 시장이 주택 4만 세대 공급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4만 호 주택 공급 관련해서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강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추계를 2026년까지 추계를 했을 때 한 4만 7천 정도, 즉 순공급, 즉 공공 분양이라든지 임대라든지 민간 분양이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한 2만 1천 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만 한 7천 정도는 재공급,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행 공약률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행 공약률 한번 그림 띄워주시죠. 그 4만 세대 주택 공급 30% 미만, 이주 단지 20% 미만 이렇게 이제 이행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임기 내에 지켜질 거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위축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대응이 뭐 특별히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분야 저기 주택 추진율에 대한 것들은 일부 저희가 준공된 물량들이 좀 있어서 저렇게 좀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금강동이라든지 고동지구라든지 대장지구, 이래지구 같은 데가 일부 2000금년도에만 한 1336세대 정도가 좀 준공을 했고요. 나름대로 이제 공공임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위례나 상대원 같은 데가 일부 좀 준공을 해서 추진율은 저렇게 좀 높게 나오지 않나. 일단 어떤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 원도심과 일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이러한 공약들 그리고 이행률들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견지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일단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 상대원 3구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장님 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요즘 상대원 3구역 교통 환경 평가, 교육 환경 평가 관련해서 성남 교육지원청에서 재개발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통과가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에 이제는 통보를 하고 나서 협의한 결과, 심의한 결과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학교 부지와 이제 학교 부지를 그대로 했을 경우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역 편제상 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또 실제로 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들이 일조권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좀 저희 의견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개발 계획 당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교육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평가에서 이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내가 추후에 좀 자세하게 더 여쭤볼 예.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예.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가 있어요. 추진위가 몇 개 활동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실제로 추진위는 뭐 한 10개, 20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두 현재 군데가 세 이제 군데 하고 있어요. 3개 정도 예, 예, 예.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런 비공개 문서를 받아가지고 막 주민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 막 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영향이 가지는 거 아닌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비공개 문서가 그렇게 민간인한테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나돌아다녀도 되는지 일단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비공개 문서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이제 교육청에서 통보한 문서인데 사실은 이제 행정공개 제도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서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기 때문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좀 안내 차원에서 했다는 아니, 비공개가 걸로. 행정공개 요청을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비공개 문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문서는 일단 사진 한번 비공개 주세요. 문서는 29번 사진 한번 주세요. 있잖아요. 예, 비공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는 비공개로 했지만 그 내용상 주민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자체는 비공개가 아니다. 네. 예, 그건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31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비공개 문서가 아니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지우고 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문서가 변조가 돼갖고 나갔는데 뭐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정당한 겁니까? 물론 저도 추후에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을 검토를 해보면 이제 이 교육청의 관련 실무자라든가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뭐 이름이라든가 교육청 전화 내선 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이게 비공개라는 제하고. 건 중요 정보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질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뭐 아니다, 괜찮다,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뿌리는 분이 이모 위원장이에요. 이모 위원장. 네? 이모 위원장 아세요 혹시? 가족 이모 말고요. 이모 위원장. 저는 사실은 본 적은 없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상구역이 재개발이 구조된 게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중앙경 개선 사업으로 할까, 가구점 기회로 할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전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반박을 제대로 했죠.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저하고 소통 관계를 많이 해서 3주년 때 우리한테 기념 축하장 구호 소식지에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3구역 재개발 추진하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소통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신상진 시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갖고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 모신데 이분이 신상진 시장님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전혀 저는 신상진 시장님 뭐 선거도 도와주고 막 그랬다는데 모르세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뭐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관련이 없어도 파악을 잘 해야죠. 그리고 신상진 시장이 욕 먹잖아요. 하여튼 추후에 그 진짜로 잘 알고 친하다고 그러면 냅두세요 그냥. 근데 안 친한데 저렇게 한다 그러면 법적 조치라든가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상진 시장한테 가서 전해달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알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굳이 뭐 업무하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하여튼 우리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그 추후에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박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신상진 시장의 집행 능력은 산무였습니다.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 정자교가 붕괴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보도부 재가설 추진은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의사 출신인 시장이 민간인탁을 앞두고 한 번도 의료원에 가지 않은 채 감염병 몰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의사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민선 8기 신상진 시 집행부는 3천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며 공직기강 회의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지금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과거 실수를 규정하고 혁신적인 업무적인 수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 씨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